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너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복잡하기도 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주제가 누구에게나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고 어떤 분에게는 때로 마음 아픈 관계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을 떠나려고 애썼습니다. 독립하고 싶었고 나만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답답했고 형제자매와의 경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을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자매들도 하나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가족들 얼굴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혈육이 제일 소중한 거야.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우리의 역할이 바뀌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로 시작해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 자식을 키우며 책임감을 느꼈던 중년, 그리고 이제 손주들을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는 지금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왜 그렇게 간섭하셨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아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너무 늙으셔서 제대로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십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드릴 걸 하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 살아 계실 때는 왜 그 말들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돼.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께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별일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미루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 손주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처음에는 기계 다루는 것이 어색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배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바쁜 일들에 치여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만 만나지 말고 평범한 날에도 가족들과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의 고민, 손주들의 일상, 형제자매의 걱정거리, 이런 것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신의 경험담, 훈계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조언을 하더라도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어때? 무슨 걱정거리 있어?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잘하는 것, 손주들의 작은 성장, 배우자의 노고,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많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대단해, 이런 간단한 말들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고 서운한 일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이해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각자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밥을 해주는 것,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당히 부탁하십시오. 반대로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 조언을 구하는 전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8번째는 전통을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만의 전통이 있으면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매년 같은 날에 모이는 것, 특별한 날에 함께하는 의식, 가족만의 특별한 요리, 이런 것들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 생일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하는 것, 이런 전통들이 추억이 되고 가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손주들이 커서도 우리 가족은 원래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주십시오. 9번째는 세대 간의 이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사는 방식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젊은 세대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손주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됩니다. 10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포옹도 해보십시오. 손을 잡아보십시오. 이런 신체적 접촉도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독립하지만 배우자는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배우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작은 질문들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취미 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하고 훈육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봐 주십시오. 자녀들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마십시오.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 안전한 항구가 되어 주십시오. 손주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조부모로서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손주들과는 그냥 순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조부모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주고 다른 종류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손주들의 기억 속에 평생 남게 됩니다. 하지만 손주 양육에 있어서는 부모인 자녀들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집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형제자매는 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공유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감은 특별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 됩니다. 형제자매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를 챙기십시오. 과거에 앙금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좋은 관계로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함께 부모님을 추억하고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가족 관계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노력하고 이해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족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하나둘 떠나가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라고 약속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찾아가십시오. 지금 안아주십시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곳,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가족은 여러분 편입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기 쉽고 기대가 커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보여줬던 사랑,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 기억들이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가족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들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전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별일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가족의 사랑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표현,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가족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남은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너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복잡하기도 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주제가 누구에게나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고 어떤 분에게는 때로 마음 아픈 관계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을 떠나려고 애썼습니다. 독립하고 싶었고 나만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답답했고 형제자매와의 경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을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자매들도 하나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가족들 얼굴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혈육이 제일 소중한 거야.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우리의 역할이 바뀌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로 시작해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 자식을 키우며 책임감을 느꼈던 중년, 그리고 이제 손주들을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는 지금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왜 그렇게 간섭하셨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아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너무 늙으셔서 제대로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십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드릴 걸 하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 살아 계실 때는 왜 그 말들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돼.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께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별일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미루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 손주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처음에는 기계 다루는 것이 어색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배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바쁜 일들에 치여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만 만나지 말고 평범한 날에도 가족들과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의 고민, 손주들의 일상, 형제자매의 걱정거리, 이런 것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신의 경험담, 훈계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조언을 하더라도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어때? 무슨 걱정거리 있어?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잘하는 것, 손주들의 작은 성장, 배우자의 노고,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많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대단해. 이런 간단한 말들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5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고 서운한 일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이해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각자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6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밥을 해주는 것,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7번째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당히 부탁하십시오. 반대로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 조언을 구하는 전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8번째는 전통을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만의 전통이 있으면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매년 같은 날에 모이는 것, 특별한 날에 함께하는 의식, 가족만의 특별한 요리, 이런 것들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 생일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하는 것, 이런 전통들이 추억이 되고 가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손주들이 커서도 우리 가족은 원래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주십시오. 9번째는 세대 간의 이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사는 방식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젊은 세대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손주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됩니다. 10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포옹도 해보십시오. 손을 잡아보십시오. 이런 신체적 접촉도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독립하지만 배우자는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배우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작은 질문들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취미 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하고 훈육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봐 주십시오. 자녀들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마십시오.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 안전한 항구가 되어 주십시오. 손주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조부모로서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손주들과는 그냥 순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조부모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주고 다른 종류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손주들의 기억 속에 평생 남게 됩니다. 하지만 손주 양육에 있어서는 부모인 자녀들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집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형제자매는 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공유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감은 특별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 됩니다. 형제자매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를 챙기십시오. 과거에 앙금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좋은 관계로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함께 부모님을 추억하고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가족 관계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노력하고 이해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족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하나둘 떠나가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라고 약속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찾아가십시오. 지금 안아주십시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곳,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가족은 여러분 편입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기 쉽고 기대가 커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보여줬던 사랑,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 기억들이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가족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들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전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별일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가족의 사랑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표현,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가족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남은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